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만 해도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행히 주말 동안은 그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 금요일 저녁에 열린 미 증시의 여파가 암호화폐 시장까지 전해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대다수의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폭도 2%대에서 3%대 대부분이 이렇게 2%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그 상승폭도 꽤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바로 연준이 이 11월에는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12월에는 금리 인상폭을 완화하는 쪽으로 고려하겠다는 이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감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준의 속도 조절 가능성에 뉴욕 증시가 급반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우지수와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2%가 넘는 상승을 보였고 그에 따라 오늘 열린 우리나라 증시도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전해지면서 온기가 좀 돌았는데요. 그런데 이 나스닥 분위기가 뜨겁지는 못해도 이 정도면은 훈풍이 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은 훈풍보다는 그냥 온기만 돌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덜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시간이 갈수록 이 변동폭이 지금 줄어들어 가면서 어떻게 보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이제 위든 아래든 쏠 것 같은데 약간 좀 아리까리하니까 일단 발을 빼고 지켜보다가 방향성이 나오면 베팅하겠다. 딱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이미 공유한 내용이지만 이번 주에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이번 주가 그야말로 하이라이트예요. 보시면 화요일에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알파벳, 또 수요일에는 메타, 목요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같은 이런 시총이 큰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V자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산업을 뒤에서 조종한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대형 카드사들의 실적 발표도 이번 주에 모두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글을 올렸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 1위의 애플의 매출이 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이 강달러가 큰 타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기업들도 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보시는 것처럼 괜찮은 흐름을 보여왔어요. 그만큼 이 강달러와 인플레이션의 악조건 속에서도 기업들은 선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시장이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이 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딱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전년 대비 2배의 수익을 기록하고도 시장 예상에 못 미쳤다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 테슬라는 트위터 인수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매도할 것이라는 이런 예측이 더 큰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적 발표 후에 이 테슬라의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이 실적 발표가 결국 어쨌든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가 실적을 까고 보니 생각보다 괜찮네 하는 것이 시장 상승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번 주에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시총이 큰 기업들의 발표가 몰려있는 만큼 시장에 주는 영향도 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 모두 이번 주에 큰 변동성 확대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 증시가 금요일에 반등한 것도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이유였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금리 인상 폭을 시장이 예상하는 이 75bp에서 50bp로 줄인다는 것이지 결코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에 대해 이야기할 시점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트위터에 연준의 피벗2의 시장 움직임에 대한 글 하나가 올라왔어요.
보시면 연준이 피벗을 할 때 주가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하면서 역사적으로 심지어 더 크게 추락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6번의 주요 경기 침체 동안 주가는 평균 28%가 더 추락을 했고, 이것은 연준이 첫 번째로 금리 인하를 결정한 이후에 폭락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닥까지 가는 데에는 보통 14개월이 걸렸다라고 하면서 이 아래의 표를 첨부를 했어요. 이 표를 보시면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준이 2007년 8월에 피봇 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가지고 2009년 2월에 들어서야 바닥이 나왔는데, 그때 무려 50%의 이 폭락이 나왔고, 금리 인하로부터 바닥까지 가는 데에는 18개월이 걸렸다라고 이 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금융위기 때를 아래 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07년 8월에 이 연준이 피봇을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 주가는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반토막이 났고, 그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피봇을 결정한 이 시기보다도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파란색이 홈프라이스, 이 집가격을 말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집가격 역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표를 보시면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로 연준이 이 피봇을 결정할 때가 2000년 12월이었는데 실질적인 바닥은 2002년 9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후 바닥까지는 21개월이 걸렸고, 그때의 하락률은 피봇한 시점으로부터 38%나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준의 피봇 결정 후 바닥까지 가는 데는 14개월이 걸렸고, 그때의 주가 하락률은 평균 마이너스 28%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은 아직 연준이 피봇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여전히 금리 인상 중이고, 다만 그 금리 인상 폭을 좀 줄이겠다라는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통상 이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에 돈이 돌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호재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표를 보면 금리 인하 후에 진짜 바닥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연준이 이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망가져 있다라는 하나의 방증입니다. 지금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이유도 GDP가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어도 노동시장이 견조하기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논리로 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할 때쯤이면 그때는 경제가 많이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어느 정도 경제가 흔들려야지 인플레이션도 확 잡힐 거라는 것을 연준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 미증시가 새로운 바닥을 찍었고, 이 비트코인은 아직 6월의 연저점 이후로 새로운 바닥을 안 찍었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할 시기는 연준이 피봇을 결정한 이후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표만 믿고 피봇 후에 진짜 바닥이 나올 것이라고 믿어서도 안 돼요. 왜냐면 이 과거 때랑 지금의 연준의 방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때는 연준이 이렇게 금리 조절을 통해서 돈줄을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통화정책을 펴왔던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금리 조절뿐만 아니라 돈을 어마무시하게 찍어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변수예요. 이미 우리는 코로나 위기 때 순식간에 이 폭락했던 자산 시장이 어떻게 해서 극적으로 버블을 만들면서 자산 시장이 폭발을 했는지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연준이 피벗 후에야 과거처럼 새로운 바닥이 나올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선택지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가격이 올 때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지금과 같은 매크로 환경에서 갑자기 급등하는 코인에 올라탄다는 것은 자살행위라고도 봅니다. 지금은 내 기준에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노려야 하는 시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또 피봇을 하고, 그래서 진짜 새로운 바닥이 나온다면 그러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내 투자 체력도 키워야 해요. 지금은 불나방처럼 투자할 시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기사의 제목대로 지금의 약세장의 시기에 불을 쌓는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불장일 때 높은 가격이 한동안 계속 유지가 되면 그 가격이 진짜 비싼 가격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상당수가 매도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낮은 가격이 계속되니까 이게 진짜 싼 가격인지 잘 몰라요. 그냥 이 가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진짜 지금이 싼 가격인지 잘 체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불을 쌓는 기간이라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정말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왔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되고 못 되고가 결정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